네,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에서 만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미국으로 가죠. 아베 총리의 미국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따른 일본의 국제무대 행보에 한국 외교가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둥 회의에서 일단 그 두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11월을 돌이켜 보면 그땐 굉장히 그 시 주석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가서 표정을 보니까 약간 미소도 좀 띄는 것 같고요. 이따 뭐 사진이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교수님은 일단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신문 기자라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 사진 한 카터 가지고 모든 정치 상황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베이징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아베 총리가 시 주석하고 같이 정상회담 하자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만나준다는 식으로 표정을 짓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 나온 거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작년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아주 소규모 단위의 회담들이 진행이 돼 왔었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 만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엷은 미소를 환한 미소가 아니라 그쵸, 예. 엷은 미소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진이 아주 대비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작년에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도요. 시진핑 주석은 이 아베 총리를 만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라고 하는 거, 중국말로 하면 따오이따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서로 이 발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것도 합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화, 뭐 안보, 뭐 외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발전을 시켜 나간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직시해 나가겠다. 소위 말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시진핑 주석이 만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만나고 나서 5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대화도 4년 만에 올 3월 달에 개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 3월 달에 우리 서울에서 한, 중, 일 외무부 장관 회담 한 거 네네. 기억나시죠? 예. 그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할 때 중국하고 일본 외무부 장관 따로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관방장관 회의라고 그래서 그 중국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일본으로 가서 회의도 하고요. 또 이달 9일 날에는 소위 말하는 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국회의원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 그들끼리의 친선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뭐 의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들도 뭐 거의 한 자리 숫자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회의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 반둥 정상회담을 할 때 예. 네. 이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엷은 미소 정도는 띄워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물밑에서 미세한 조정들이 그동안 있어 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봐야죠. 그동안 그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경색 국면을 보여온 건데 네. 뒤에서 어떤 조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아베 총리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 침략에 대한 사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뭐 그래 회담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받아들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한 내용도 이제 보도가 다 돼서 알잖아요. 네. 거기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합의한 대로 역사에 대해서는 직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이 자신이 이제 발언할 때 예. 일부러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 자리를 떠줬거든요. 떠주고 네. 대신에 이제 이 그 아베 총리는 그때에 반성은 하지만 사죄한다는 표현은 안 썼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양국 간의 관계가 끝없는 갈등 속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국 간에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건데요.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AIIB가 정말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뭐 시진핑 주석이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박이 터진 거거든요. 예.
이게 뭐 57개국 정도 되면은 거의 그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ADB 이건 일본이 주관하는 네. 거잖아요. 네. 거기에 육박할 정도의 그 많은 회원국을 거느리게 됐으니까 대박이 예. 났는데 어차피 이렇게 대박 난 김에 일본 너도 들어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얼른 쉽게 생각하면 AIB가 이게 뭐 중국 주도를 하니까 일본까지 들어오면은 그냥 중국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ADB에도 중국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분율은 낮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일본이 AIIB에 들어오면은 너 GDP에 관계없이 지분을 낮게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네 GDP 수준에 맞게끔 지분을 줄 테니 예. 내가 ADB에 들어가 있으니 내 지분도 올려달라는 아.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적인 그 내용이 숨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냥 이거 뭐 일본 AIB 뭐 들어와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좀 있으면 29일 날, 25일부터 29일 네. 뭐 그 정도 한 4박 5일 정도 미국 가잖아요. 미국 예. 가서 여기저기 회의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상하원, 양원들이 모인 데서 예. 아베 총리가 전후에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저기 연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연설이 있는데 이거 뭐 중국하고 관계도 뭐 안 좋고 한국하고 관계도 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그 연설을 하면 그것이 빛이 나겠느냐.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런 그 반둥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가 중국을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뜻으로 뭐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이익과 네. 일본의 이익이 절묘하게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회담은 하긴 했는데 예. 시진핑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엷은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일 관계가 어떤 그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기 나름이에요. 그 이제 뭐 영어로 하면 it depends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니한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들 나라가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예. 뭐 일본하고 무슨 뭐 저기 그 콜롬비아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몇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역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은 국경선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기결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토 문제는 오래 갑니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단칼에 네. 베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후대로 넘기는 순으로 가면 예. 남아있는 것은 역사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역사 문제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왜곡하지 역사 수정주의가 아니고요. 예. 지금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은 역사 왜곡주의죠. 역사 네.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고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역사만 왜곡 안 하면 돼요. 그래 나 침략했다. 침략한 거에 대해서 나 반성하고 사죄한다. 예. 그리고 지금 A급 전범들이 14명이 야수군이 신사에 지금 합사돼 있으니 예. 그들을 따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가서 참배 안 하겠다.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간단한 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결정되느냐 하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이게 어떤 네. 식으로 발표를 할지 더 중요한 거는 예. 8월달 문제예요. 이제 종전 70주년을 기해서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 다마처럼 아베 다마가 나올 텐데 그게 정말 얼마나 아베 총리가 정직하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예. 정말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미래로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베다마인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 저기 다음 주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미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 미국 하원 의원들이 뭐 사죄를 과거사 이런 거 앞두고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도 보냈고 시민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이 관련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거 일단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의회 레이번 빌딩.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이곳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온 미국과 중국, 대만의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사죄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He can think that by buying time, once brave people like Grandmother Lee passes away, things will fall apart and people will forget. That's a great mistake he will be making. If Abe continue on his current course, he will be condemned by history and he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future conflict.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해결하고 아베한테 사죄받고 회상하고 죽을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워싱턴 DC의 시민사회단체는 28일과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23일자 신문에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이용수 할머니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아베 총리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네, 교수님이 앞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시 주석하고 훈훈한 모습을 어쨌든 연출을 해낸 것이 이제 미국을 다음 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석을 까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장면들이 자꾸 연출된다는 건 그만큼 이 대미 외교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베한테는요. 대미 외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지금 이 화면이 저는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상하원들이 어떻게 됐든 의회 의원들이 합의해서 예. 아베 총리를 전후 처음으로 거기 연설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잖아요. 예. 그 배려해준 배경 속에는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예.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의 개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25명, 여기 보니까 민주당 17명, 공화당 예. 8명인데요. 네네. 이 25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똑바로 인식을 해라.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 스스로가 만드는 전후 질서 자체를 지금 일본이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아베 총리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그 의회 연설을 할 때 자기가 원래 고수하려고 했던 데서 정말 한 줄도 수정을 안 할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정의 가능성도 일부 열려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미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지금 예, 예, 질문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은 아니고요. 예. 일본 정부가 얼마나 그 얄팍하고 정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왜 우리 한국이 건전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진중하게 못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일본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일본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야단이냐라고 예. 하는 것이죠. 네. 우선 이제 일본의 그 한국을 대하고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전략 문제인데 우리가 결국은 일본의 소위 말해서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국에서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본 국민들, 건전한 일본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 끊임없는 교류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시민단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의회 의원들한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수정이 얼마만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일본의 역사 왜곡을 이 방지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두셨잖아요. 그렇죠. 연설을 하러 갔을 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어느 부분 정도는 기대를 해볼 법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예. 29일까지는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의회 의원들과 미국의 여론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가져올 후폭풍, 예. 후과, 나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리턴 투 아시아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한다라고 하면 예.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연설문에는 없었던 것이 네. 예. 자구나 뭉기 정도는 수정이 돼서 적어도 사죄의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일단은 합니다. 예. 만일 아베 총리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만일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고 연설을 했을 때 그 뒤에 돌아올 후폭풍, 영향,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도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계산이 올바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는 굉장히 치밀하고 영민하게 그 정도는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번 연설에서는 또 좀 그런 또 얘기 위스프 들을 수 싱킹도 있었으면 돼요. 좋겠네요. 저희 희망적 사고도 물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관계 한눈에 보기에도 좀 밀월 관계 점점 네.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보면 중일 정상회담도 성사가 돼서 좀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외교만 좀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왜 고립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네. 신문에서 보니까 어제 오늘 신문에 보면 뭐 우리 한국 외교만 고립된다. 한국 외교 고립이라는 의미는 다른 나라가 만나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회의도 안 하고 회담도 안 하고 뭐 봉쇄를 당한다든지 네.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정말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콜롬비아에 가셨다가 칠레에 가셨다가 페루에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브라질 가셨다가 그 정말 엄청난 뭐 한 10여일간의 여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반둥 회의가 60주년이긴 하지만 거기 가신 것보다 거기 가서 그냥 연설 잠시 하신 것보다는 여기 지금 10여일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경제적 이익, 미래의 이익이죠. 예. 그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일즈 외교를 하신 것이 훨씬 더 잘하신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혀 외교적 고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지금 왜 중국과 일본 사이는 좋아지는데 우리는 뭐 한 번도 안 했냐 그거 지금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벌써 공식 비공식 회담을 예. 그 정상회담을 6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3자 회담 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상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네. 그 빈도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 아시안 플러스 30 미얀마 토피도에 가가지고 한중일 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바로 올해 3월 달에 네.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왕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본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주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중일 정상회담이 됐잖아요. 네. 문제가 풀린 거예요. 이 시진핑 주석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안 하려고 하는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돌아오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 전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무슨 고립됐다고 조바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보고 네. 좀 이렇게 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얼마 없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